네, 국내 체크인 한양증권 권충현 과장과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권충현 과장과 좀 오늘 어떤 내용들 좀 얘기를 나눠볼지 먼저 이슈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슈는 증시 안도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어쨌든 글쎄요, 최근 한 일주일 사이의 흐름은, 상승세 내지는 혼조세, 아무래도 좀 급락장은 좀처럼 보이지 않았던 그런 모습에서 좀 어느 정도 좀 안정감을 가져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 한편으로 긍정적인 거는 한 석 달 전에 우리가 얘기를 했던 그 호황주들, 바이오나 아니면은 화장품, 이런 주도주들이 다시 좀 돌아왔다는 게 상당히 좀 긍정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증시가 좀 안도 랠리를 좀 펼친 것 같습니다. 전일장 같은 경우도 양시장 좀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좀 안타깝지만 정강 후약 장세를 좀 보여줬습니다. 장 초반에는 한 2.27%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장 막판 한 1시간 반 정도를 내비두고 외국인이 매도로 좀 전환을 하면서 좀 상승으로 끝났지만 좀 약하게 끝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상대적으로 좀 강했으나 오후장에는 좀 약했습니다. 다만 코스피보다는 좀 분위기가 좀 나쁘진 않았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바이오, 화장품, 소비재 쪽에서 좀 굉장히 좀 매수세가 들어왔고요. 또 화장품 또한 좀 상승하는 분위기를 연출을 했습니다. 일단은 기관 수급에서 다시 제약 바이오를 좀 사는 움직임의 모습들이 좀 많이 보이고 있고요. 네. 특히 또 연기금 쪽에서 좀 화장품 쪽에 좀 관심을 많이 가지면서 매수를 하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저녁에 글로벌 증시 굉장히 유럽과 미국 굉장히 좀 화끈하게 좀 올라주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10월 금리 상승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에 좀 추가적인 상승을 했던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일단은 추세 전환의 발판을 거의 다 만들었다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증시 전부 다 박스권 상단에 위치하고 있고요. 여기서 추가적인 모멘텀이 조금만 더 나아주거나 아니면 또 수급적인 이슈, 유동성의 이슈에 따라서 추가적인 상승으로 박스권 상단을 상향 돌파한다면은 안도 랠리가 추가적으로 더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들 그래도 이제 분위기가 어느 정도 한풀 꺾여서 올라갈 수는 있다라는 이야기들인데 이게 길진 않을 것 같다라는 게 사실 전제가 다 깔려 있는 것 같아요. 다들 그러니까요, 예. 어느 정도를 즐겨야 할지가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특히 이번 주부터 이제 시작돼 이제 어닝 시즌 분위기가 상당히 또 그 분위기를 지속하느냐 마느냐를 좀 좌지우지할 것 같거든요. 시장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일단은 단기적으로 저도 긍정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글로벌 증시가 굉장히 좀 좋아졌기 때문에 어제 장 막판에 좀 매도 물량이 나왔던 것도 오늘 장 초반부터는 굉장히 그 커버링이 나오면서 좀 불붙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박스권 상단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모멘텀이 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3분기 어닝 시즌이 도래하면서 업종별로 차별화가 굉장히 좀 심화되지 않겠는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실적이 좋지 않을수록 오히려 좀 지수가 좀 상승을 하지 않겠는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는 기업의 어닝이 아무래도 실물 경기를 좀 대변을 할 것이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의 이익에 따라서 단기적으로 좀 시장에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나라만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제약 바이오 쪽이 오히려 좀 좋아질 수 있다라고 좀 생각하고 요 근래 좀 많이 올라왔던 자동차 같은 경우는 TPP가 좀 어제 체결이 됐습니다. 급하게 체결이 되면서 일본 기업들한테 조금 밀릴 가능성이 좀 높아졌습니다. 그러면서 좀 심리적으로 불안감을 좀 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는 조금 조심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 시장의 모습이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좀 분위기가 글쎄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흐름은 이어지겠지만 맞아요. 여기에서 어떤 추가 모멘텀이 일단은 필요한 장세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좀 대응 전략으로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앞서서도 이야기를 해봤지만 기업 실적에 따라서 상당히 좀 다른 분위기가 전개가 될 거다라고 하셨어요. 그 업종별 어떤 분위기도 전망이 어떻게 되는지도 한번 구체적으로 같이 들어볼게요. 네, 일단은 기업별 실적 발표에 따라서 주가가 좀 반응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좀 자세히 좀 말씀을 드리면 실적이 만약에 좋을 경우에는 대형주가 좀 불이 붙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금리 인상 이슈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대형주 매매 전략이 좀 유효하고요. 만약에 기업들의 실적을 좀 나쁘게 발표할 경우 제가 말하는 기준은 미국 기업 기준입니다. 네. 실적을 나쁘게 발표할 경우에는 중소형주, 성장주 매매가 좀 주요하지 않겠는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10월 달에는 금리
인상이 조금 어렵지 않겠는가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10월 한 달 정도는 조금 마음을 좀 편하게 가지셔도 되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어닝이 일단은 미국 금리 상승의 한 축을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좀 간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뭐 완벽한 추세 전환이라고는 아직 확신하기는 좀 힘듭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박스권 상단에서 지금 지수가 좀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12월에도 금리 인상에 대한 경계감이 아직 살아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고, 만약에 과도한 상승이 좀 시장에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좀 오랜 기간 눌려 있었기 때문에 한 2, 3일 정도 폭발적으로 지수가 상승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조금 매도를 하시고 현금화를 하신 다음에 시장을 좀 지켜보셔도 좀 되시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경계감이 누그러지긴 했습니다만 완벽히 사라진 건 아니다. 그러면 12월에 다시 한번 좀 고개를 쳐들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좀 경계감을 갖고 있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 좀 잘 나가고 있는 미국 증시 갑자기 또 이제 과도하게 더 올라간다면은 거기에서는 좀 매도 대응을 좀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국 이제 미국 기업들의 실적을 보면서 좀 우리 증시 좀 대응을 해야 된다. 좀 이런 부분인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좀 글쎄요, 좀 우리가 관심권으로 가져야 될 어떤 종목군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좀 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요 근래 가장 좀 핫하게 움직일 수 있는 쪽은 유가 쪽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유가가 아무래도 좀 상승 탄력을 받을 것으로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방금 전에도 금사님께서 좀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유가 관련주로 해서 뭐 화학주라든지 또 화학주가 또 2차 전지에 굉장히 좀 관련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쪽에서 조금 어느 정도 매기가 좀 형성이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화장품 쪽은 오히려 경기가 좋지 않을수록 방어가 되는 섹터였고, 중국의 성장 속도만 어느 정도 유지가 된다라고 봤을 때는 그쪽으로도 추가적인 매기가 충분히 발생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좀 돌았었던 섹터 중에서 좀 실적이 좀 가능한 섹터, 개인적으로 가장 좋게 보는 화장품 섹터 쪽에서 좀 어느 정도 상승률이 크게 나올 수 있겠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화장품 섹터와 더불어서 지금 최근 유가 분위기 상당히 좋은데요. 이런 에너지 섹터, 원자력 섹터 중심으로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긍정적으로 보시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전략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이슈 체크인 한양증권 권충현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마켓 넘버 5 이어가겠습니다. 어제 장의 분위기 조금 더 지속이 될 수 있을까요? 간밤 글로벌 증시 분위기는 상당히 좋았었는데요. 자, 오늘 장에 대한 이야기 전문가 5분의 의견 듣겠습니다. 네, 명준 운용력은 선별된 대형주 중심의 디커플링 장세는 지속될 것이다라는 게 어제에 이어서 오늘의 의견 계속해서 똑같은 의견을 주고 계십니다. 네, 박준현 운영력입니다. 내수 경기 회복 기대와 실적에 투자하라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네, 이동훈 전문가는 경기 민감주 중심으로 매매를 하자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김동현 전문가입니다. 시장의 변동성을 이겨내 가치주에 적극 베팅하자는 전략 지속됩니다. 네, 박한샘 운용력은 단기 폭등 구간 2015년 최대 승부처다 이렇게 언급을 해주시면서 상당히 공격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양지세 방향성 이어서 예측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5분 모두 다 상승에 표를 던지셨습니다. 코스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오늘 장의 추가 상승 분위기 흐름 좋네요. 추가 상승의 4명의 전문가 예측 주였고요. 1명의 전문가는 하락을 예측하고 계십니다. 자, 공교롭게도 어제도 5대0, 4대1이었는데 오늘도 5대0, 4대1입니다. 자, 이 어제의 흐름을 계속해서 좀 이어갈 수 있을지 한번 기대감을 가져보고요. 오늘 또 어떤 분 얘기를 들어볼까요? 자, 오늘 화요일입니다. 박준현 운용력과 함께 전략을 좀 세워볼 텐데요. 이 내수 경기 유동성의 모멘텀과 더불어서 실적이 핵심 포인트다라고 짚어주고 계십니다. 자세한 전략 들어보시죠.